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연속함수의 마지막 특성 중에 하나인 이 유니폼 컨티뉴이티라는 개념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 하면은 컨티뉴이티잖아요. 그 앞에 유니폼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보통 균등연속이라고 표기를 많이 해요. 정의를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정의역 A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라는 정의역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까지 함수를 다룰 때 계속해서 나왔던 그 세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uniformly continuou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 전체에서 uniformly continuous, 혹은 뭐 A보다 좀 작은 집합에서 뭐 만족하면 B에서 만족하면 B에서 uniformly continuous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uniform continuity, 형용사 명사고요. 얘는 부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uniformly continuous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두 개 철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있어서 뭐 연속 함수의 정의랑 상당히 유사하네요. 만약에 x랑 y가 a에 있는데 혹시 x랑 y의 거리가 충분히 작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늘 쓰던 노테이션이죠. 그러면 fx랑 fy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질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f를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티뉴어스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에서는 뭐였냐면 x, y를 둘 다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x 하나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y가 x0일 때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 x0에서 연속이다, 컨티뉴어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x랑 y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뭐가 다르냐? x가 x0가 하나가 딱 y가 x0로 고정이 딱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는 x0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x0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보이려면 x0 근처에 있으면, 즉 x0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안에 있으면 함수값이 입실론 차이만큼밖에 안 난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xy가 x0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y0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둘이 동시에 움직일지라도 혹시 x랑 y의 거리가 충분히 작으면 fx랑 fy의 차이도 충분히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예제들을 보면 아마 명확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델타가 x, x0, y, y0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착각하기 쉬운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연속성을 정의를 할 때는 이거 얘랑 되게 비슷하게 썼어요. 얘가 뭐였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f가 x0에서 연속이다. 뭐였지? 거의 비슷해요.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델타는 물론 입실론에도 의존하는데 델타가 x0에도 의존하는 거예요. 따라서 뒤에는 똑같아요. x가 혹시 a에 있는데 x랑 x0의 차이가 충분히 가까우면 그러면 fx랑 fx0도 충분히 가깝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을 이번 학기 내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델타가 x0에 의존하지 않게
정의를 새로 한 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입니다. 그래서 x0마다 델타를 잡는 게 아니라 정의역에 있는 모든 x0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델타를 잡는구나 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속성의 정의에서는 이 델타가 x0에도 의존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입실론에도 의존합니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에서는 델타는 물론 입실론이 줄어들면 델타도 따라 줄어들어야 되는데 x0에는 의존하지 않아요. 입실론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얘가 워낙 중요한 사실이다 보니까 그냥 강조해서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우리가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를 얘기를 할 때 했던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를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단순히 명제의 대우 명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제를 보기 전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의 동치 조건을 그냥 그대로 써봅시다. 우리가 자 F가 똑같은 세팅이에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아래 조건이 만족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아래 조건이 만족을 안 한다를 써봅시다. 이거 뭐 for은 대열 이그지스트로 바꾸고 대열 이그지스트는 for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입실론 뒤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의 여기니까 어떤 입실론이 존재해서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입실론이 존재해서 이 아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즉 델타를 어떻게 가져오더라도 얘는 만족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 x, y가 있는 겁니다. 즉 어떤 델타를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x랑 y라는 원소를 찾을 수가 있어서 근데 서치댓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치댓을 두 번 연속으로 쓰면은 뭐 그냥 서치댓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약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를 뭐 with 뭐 이런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x, y가 있어서 x랑 y의 거리는 충분히 가깝지만 벗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깝지만 fx랑 fy의 차이는 크다. 예요. 이 명제를 그냥 그대로 역을 취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if and only if 정의를 그냥 단순히 대우 명제 취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제 이 입실론이 여기서는 이제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돼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입실론 제로 혹은 입실론 스타, 그래서 뭐 입실론 바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냥 입실론 스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야? x랑 y는 충분히 가깝지만 함수값의 차이는 조금 커지는 입실론보다는 혹은 입실론 스타보다는 커지는 x, y를 항상 찾을 수 있을 때입니다. 얘를 또 똑같이 한번 써보죠. 뭐 모든 델타에 대해서 찾을 필요 없이 점점 0으로 수렴하는 수열 하나에 대해서만 찾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 중에 제일 간단한 것 n분의 1이 있지. 그래서 n분의 1에 대해서만 찾아봅시다. 그래서 입실론이 있어서 입실론 스타가 있어서 n분의 1에 대해서만 찾고 싶어요. 이무의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xn이란 수열, yn이란 수열이 있어서 xn과 yn은 충분히 가까워요. 뭐 예를 들어 n분의 1보다 가까우면 되겠지. 그리고 fx 마이너스 fy는 충분히 크거나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에러보다. 이 둘은 똑같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근데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의 조건이 만족한다고 합시다. 델타를 n분의 1로 잡아도 이 위의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래인 겁니다. 그렇죠.
아래 조건을 만족했다고 합시다. 어떤 델타가 있으면 그 델타보다 작은 캐피털 n분의 1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3번 조건으로부터 xn, yn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그 xn, yn의 거리가 캐피털 n분의 1보다 작고 우리가 델타를 캐피털 n분의 1보다 크게 n을 크게 잡아서 캐피털 n분의 1을 델타보다 작게 잡았으니까 얘가 델타보다 작아서 3번 조건을 만족하면 2번 조건도 만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석개론원 때 많이 했던 아규먼트였어요. 모든 수에 대해서 하는 거랑 그냥 적당히 0으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게 xn, yn이 사실 n분의 1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0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입실론 스타라는 수가 있어서 그리고 xn, yn을 다 찾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xn이란 수열, yn이란 수열이 있어서 얘가 n분의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xn과 yn의 차이는 0이지만 벗이나 n이나 똑같은데 여기는 0이지만 fxn이랑 fy는 모두 입실론보다 클 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조건이 사실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그냥 단순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임을 보이자. 그럼 물론 정의를 사용해서 입실론 있을 때 델타 찾으면 됩니다. 아님을 보이자라고 하면 조금 까다롭지만 정의대로 하든가 아니면 동치 조건 중에 하나를 쓰든가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좀 더 간단한 방법들 몇 가지를 쓰든가 하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죠. 예제들을 보면서 한번 감을 좀 잡아봅시다. 사실 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정의에서 굉장히 많이 그 뒤쪽에 특히 적분의 증명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델타가 x0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예제부터 봅시다. 정의역도 실수, 공역도 실수.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fx는 3x.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생각할 수 있는 함수 중에 두 번째로 쉬운 함수죠. 하나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는 딱 봐도 일치함수니까.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 라고만 쓰면은 뒤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정의역에서 라는 게. 네, 얘를 한번 보여봅시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거예요. fx 빼기 fy가 입실론보다 작게 xy가 충분히 작기만 하면 fx-fy가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쟤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이 아니에요. 얘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fx-fy 이거잖아요. 얘를 보면은 xy가 충분히 가깝기만 하면 얘를 입실론보다 작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x-y가 3분의 입실론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델타를 어떻게 잡을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얘를 한번 증명으로 써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연속성을 증명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하면 됩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델타를 잡을 거예요. 뭘로 잡을까? 3분의 입실론을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0보다 크네. 그렇죠. 자, 이제 x-y가 델타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래요? 사실 증명이 거의 같네. 단 x0 고정해놓고 x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xy가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fx-fy는 당연히 아까 했죠. 이게 3x-3y였잖아요. 끝까지 써봅시다. 그럼 얘는 3x-y잖아요. 근데 이거는 x-y가 델타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3델타죠. 근데 델타가 3분의 입실론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델타를 우리가 어떻게든 잡았어요. 만약에 x, y가 충분히 가까우면 fx 빼기 fy는 계산을 해봤더니 입실론보다 작더라. 즉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를 만족하구나. 따라서 f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럼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별거 아니네. 그러면 똑같은 함수를 한번 써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2차 함수에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함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냐 라고 물어보면 근데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에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뭐 그냥 보이고 싶은 대로 알아서 보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그 증명을 하기 전에 이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직관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가? 그림으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함수를 그려봅시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x를 잡았어요. 여기는 뭐 x 프라임을 잡지. 이거 연속 함수인 거 우리 다 압니다. 뭐 증명 많이 했으니까. x에서 연속이에요. x 프라임에서도 연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입실론을 예를 들어 뭐 100분의 1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fx가 있고 여기 fx가 있고요. 여기서 위아래로 입실론만큼만 우리가 L을 허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x 연속이니까 x 근처에서 살짝 움직이면 함수 값도 fx 근처에서 움직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얘를 이렇게 끌어오면 대충 빨간색으로 이 정도면 함수 값이 별로 차이가 안 나겠구나. 그래. 얘가 델타예요. 그래서 x 근처에서 델타만큼만 움직이면 함수 값은 입실론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x가 엄청 오른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좀 달라요. 똑같이 연속이긴 합니다. 똑같이 연속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폭을 똑같이 x라고 놓으면 이때는 훨씬 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함수가 워낙 급격하게 변하니까. 기울기가 좀 더 큰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함수 값이 이만큼 차이가 나게 하려면 똑같이 입실론만큼 뭐 100분의 1만큼 차이가 나게 하려면 여기는 델타가 훨씬 적어져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은 맞아요. x 근처에 x가 딱 정해져 있으면 오케이, 입실론 있으면 델타 찾아가지고 내가 델타만큼만 움직이면 함수값도 입실론만큼만 움직이게 할 수 있어. x 프라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 성립하는 델타는 잡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x 프라임이 점점 무한대로 갈수록 델타 프라임은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는 충분히 가까우면 함수값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여기서는 그만큼 가까워도 함수값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증명을 두 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정의를 사용한 증명은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고, 근데 정의로 증명할 수 있으면 좀 쉬운 방법을 찾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게 뭔가 봅시다. fx-fy 이 값이 충분히 작냐 충분히 작지 않냐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x 빼기 y, x 더하기 y잖아요. 얘가 아무리 작더라도 x, y가 둘 다 오른쪽에 있으면 엄청 크면 곱한 게 크게 만들 수 있겠네. 그쵸? 혹시 x, y가 충분히 작아서 뭐 2분의 델타보다 작다고 해요. 그러면 얘를 얼마나 크게 하면 될까? 델타분의 2보다 크게 만들면 되겠네. 그럼 합쳐가지고 1보다 크게 되니까. 자, 얘를 우리가 증명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이 컨디션을 기억을 해봐요. 우리가 이
입실론을 아무 숫자로 잡아도 xy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 차이는 무지무지 작지만 함수 값은 큰 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입실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입실론도 다 되는데 편의상 입실론을 1이라고 두겠습니다. 스타라고 해도 돼요. 편의상 1로 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델타에 대해서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작게, 뭐 넉넉하게 2분의 델타로 하죠 뭐. 하지만 함수값의 크기는 입실론 스타 1보다 크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가 어떤 수든 간에 우리가 두 점은 하나 잡고 그거에다 2분의 델타를 더하면 차이는 2분의 델타잖아요. 그래서 x, y를 좀 크게 잡읍시다. 합쳐가지고 델타분의 2보다 크게. 그래서 x를 이렇게 택해보죠 뭐. 이 부등식이 나오게 택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오른쪽을 좀 크게 잡자. 뭐보다? 델타분의 2보다 크게 잡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잡는 게 명백합니다. x를 델타분의 1로 잡아요. 그리고 y를 델타분의 1 더하기 2분의 델타라고 잡아봅시다. 그냥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더니 x랑 y의 차이는 당연히 2분의 델타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거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fx 빼기 fy는 이거 뭐야?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x 빼기 y, x 더하기 y잖아요. x 빼기 y는 2분의 델타. 맞죠? 다 쓰죠 뭐. 복습을 위해서. x 빼기 y, x 더하기 y인데 x 빼기 y는 2분의 델타. 이거는 이퀄이고,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y는 이퀄 써보지 뭐. x 더하기 y는 델타분의 2 더하기 2분의 델타인가? 델타분의 2 더하기 2분의 델타인가? 그쵸. 근데 사실 2분의 델타 이거 어차피 필요 없는 거예요. 2분의 델타 곱하기 델타분의 2 따라서 1 따라서 입실론 스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일이 뭐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의 대우 명제를 보인 겁니다. 즉, 입실론을 1이라고 찾아. 어떤 입실론이어도 상관없어요. 물론 x, y는 좀 변하겠지. 델타를 어떻게 잡든 간에 x, y를 우리가 적당히 잡으면 그 둘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가까워요. 우리가 y를 이만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x, y가 가까워. 오케이. 그래서 이 빨간색 볼 안에 들어가. 근데 여기는 x, y가 빨간색 볼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델타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렇죠. 그래서 x랑 y의 거리는 충분히 가깝지만 함수 값의 차이는 부등호가 반대네요. 미안합니다. 당연히 얘가 이렇게 돼야지. 함수 값의 크기는 입실론 스타, 즉 1보다는 큰 x랑 y를 잡은 겁니다. 그래요. 즉 이무 에필론에 대해서 이 조건 유니폼 컨티뉴티를 만족하는 델타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속이지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두 연속함수의 곱은 연속이냐? 뭐 당연하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두 연속함수의 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펑션의 곱은, 프로덕트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냐? 아니죠. fx는 x를 두 번 곱하면, 자기 자신이랑 곱하면 x제곱인데 fx는 x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지만 x제곱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과정을 보면 아래가 훨씬 더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극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입실론 델타 아규먼트보다는 좀 더 간단하니까 아래에 있는 걸 찾아봅시다. 이 1, 2, 3번이 같다는 거 여러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거의 당연하긴 한데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정의를 보이는 것보다 동치 조건이 훨씬 쉬워요. 아래에 있는 걸 하려면 뭘 하면 되나? 차이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함수값의 차이는 안 가까워지는 거, 이런 걸 찾으면 돼요. 그런 거 뭐가 있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두 개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티피컬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xn을 예를 들어 n이라고 쳐요. yn을 n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쳐요. 그냥 딱 보면은 나오는 수열입니다. xn 빼기 yn은 당연히 n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fxn 빼기 fy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n의 제곱에서 n제곱 더하기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인가요? 그래서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전부 2보다 커요. 2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양수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2라고 써도 되는데 꼭 2가 아니어도 돼요. 1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증명이에요.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수열을 찾는 게 일반적으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님을 보일 때 훨씬 더 간단하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입실론 스타를 1이라고 하자. 그래서 2까지 증명을 했어. 근데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얘는 입실론 스타다. 그래서 xn은 n,yn은 n 플러스 n분의 1, 입실론 스타는 1이라고 하면 xn과 yn의 함수값의 차이는 1보다 항상 크지만, 입실론 스타보다 항상 크지만 xn과 yn의 차이는 0으로 가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동치 조건의 모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정의역을 약간 줄여봅시다. 정의역을 약간 줄였어요. 똑같은 함수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만 했습니다. 이 함수는 신기하게도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됩니다. 얘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증명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거 증명할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대체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를 좀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xy를 찾을 때 xy는 계속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쵸? 근데 0부터 2까지 딱 막아버리면 계속 오른쪽으로 못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걸 증명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fx-fy 이 값이 어떻게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얘는 아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x 빼기 y, x 더하기 y 이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x 더하기 y에다가 x 빼기 y의 절대값 이걸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x 더하기 y를 삼각부등식 쓴 거고 x 빼기 y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근데 얘가 지가 아무리 커봤자 x도 많아야 2, y도 많아야 2잖아요. 따라서 4x-y가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왜? 증명 끝난 거 맞죠? 근데 써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만약에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델타를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택하면 될까? 이걸 입실론보다 작게 하려면 택할 거 뻔하네. 이렇게 택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뭐라고 써야 될지 보이죠? x-y가 델타보다 작으면 어쩌고 저쩌고 채워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채운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이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지만 그렇긴 하지만 정의역을 리스트릭션을 시켜서 0,2라는 클로즈드 인터벌로 놓으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물론 클로즈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R이니까. 바운디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런 좀 이따 될 겁니다. y는 x분의 1 같은 함수를 0부터 1까지 놔두면 사실 얘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0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x, y가 좀 가까워져 봤자 함수값은 커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클로즈드랑 바운드가 둘 다 있으면 됩니다. 컴팩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아주 간단하게 방금 했던 그 예제에서 나오는 당연한 렘마를 우리가 한번 그냥 써보기만 합시다. A를 실수집합이라고 하고 A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 거예요. RT1에서 RT2로 가는 함수를 그냥 좀 줄인 겁니다. 얘를 립시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K라는 실수가 존재해서 X-Y의 크기가 사실 이러면 그냥 RT1, RT2로 해도 되는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씁시다. 뭐 어때요? 얘가 KX-Y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립시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립시츠면 유니폼리 컨티뉴스가 되겠죠. 저 예제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같습니다. 즉 어떤 립시츠 펑션을 가져오더라도 유니폼리 컨티뉴스입니다. 물론 유니폼리 컨티뉴스니까 컨티뉴스가 되긴 하겠죠. 균등 연속이면 연속인 거 당연한 거죠. 똑같은 델타를 x0에 상관없이 동시에 쓰면 되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증명 이거 할 필요 없죠. 앞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델타를 k분의 입실론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메인 시오렘. 유니폼 컨티뉴티 시오렘이라고 불리는 이 메인 시오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는 0부터 2라는 클로즈드 인터벌을 생각을 하면 그 클로즈드 인터벌에서는 유니폼이 컨티뉴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a라는 정의역이 있고 이 정의역이 closed and bounded, 즉 컴팩트라고 합시다. 이 컴팩트가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빠지면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f가 continuous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인데 정의역이 컴팩트 셋이라고 closed and bounded 셋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항상 함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됩니다. 즉 이 f라는 함수는 볼 것도 없이, 물론 우리가 증명할 거니까, 이 함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된다. 물론 정의역에서. 정의역 뭐 확장시키면 우리 아무 얘기도 못 하고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예제에서 y는 x제곱이라는 연속 함수가 0,2라는 클로즈드 인터벌 안에 있었으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증명을 안 해도.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예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세 번째를 일반화한 이 유니폼 컨티뉴티 시오렘이 이번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이제 예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증명이 많이 있고 사실 그것들 다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사실 하나의 증명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다른 증명이 나온다 그러면 그 책 따라가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쉬워 보이는 증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뭐 증명은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해석개론이 좀 재밌는 것 같다 그러면 다양한 증명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증명들이 다들 재밌어요. 이 정리는. 자, 간단하게 항상 가장 편한 길 중에 하나는 규류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라고 하자. 그럼 아까 그 동치 조건에 의해서 xn과yn은 점점 거리가 줄어들지만 xn과 yn의 함수 값은
줄어들지 않는 그런 xn과 yn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즉 우리가 어떤 입실론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열 xn이란 수열, yn이란 수열을 찾을 수가 있는데, xn과 yn은 점점 줄어들어요. 뭐 리밋이 0으로 간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함수 값은 차이가 0으로 안 가는, 사실은 입실론보다 큰 이런 두 수열 xn과 yn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여기 지웠던 그 동치 조건의 하나, 둘, 세 번째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xn과 yn은 A 안에 있는 수열이잖아요. 근데 A는 컴팩트입니다. 컴팩트 셋 안에서 어떤 수열이 있으면 항상 컨버전트 सब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A가 시퀀셜리 컴팩트니까 그렇습니다. 자, A가 컴팩트잖아요. 그래서 이 XN이라는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요. 뭐 XNK라고 쓰죠 뭐. 얘는 N에 대한 수열, 쟤는 K에 대한 수열입니다. 그리고 이거 왜 돼요? 이거 이유를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A가 컴팩트니까 A가 시퀀셜리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컴팩트의 다양한 동치 조건을 그냥 뭐 항상 클로즈드 바운드드 얘기할 때 하이네보릴 정리에 의해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석계로 원을 맞췄으면 이 파란색은 종종 안 쓰기도 할 겁니다. 말로 때울 거예요. 자,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줄 한 줄이 넘어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XN이 이 컨버전트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요. 그러면 수렴값이 있을 테니까,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수렴값을 C라고 놓읍시다. XN은 수렴하지 않아요. XNK는 K에 관한 수열로 볼 때만 수렴합니다. 그걸 잊지 말고 있읍시다.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Y랑 C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YN이랑 C는 XN과 YN이 가깝다고 하지만 XN이 C로 가는 건 아니니까 YN도 막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YN의 subsequence인 YNK는 NK 똑같은 NK를 쓴 겁니다. 얘는 XNK랑 YNK랑 XNK의 차이에다가 XNK랑 C의 차이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왜 돼요? 삼각분응식 때문에 그런 거죠. 빼기 XNK 더하기 XNK를 넣어준 거니까. 근데 왼쪽도 0으로 가고 오른쪽도 0으로 갑니다. 왜? 얘는 NK분의 1인데 K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얘는 XNK가 C로 수렴한다고 바로 윗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오른쪽 두 개가 다 0으로 가요. 이 가운데 끼인 얘도 샌드위치 렘마에 의해서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y, n, k, k가 무한대로 갈 때 얘 리미트도 c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x, n, k의 극한이 c면 x, n, k랑 y, n, k가 되게 비슷하게 있으니까 y, n, k의 극한도 c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f가 연속이잖아요. 정의역이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f, x, n, k의 극한을 생각을 해봅시다. 극한은 x, n, k가 c로 가니까 c의 극한이랑 똑같겠네? y, n, k의 극한도 c니까 연속함수를 f를 취하면 똑같겠네? 그래서 이게 다 똑같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fnk랑 fxnk랑 fYnk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nk는 n의 부분수열이고, 그러니까 xnk는 xn의 부분수열이고, 얘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다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이 fxnk랑 fynk는 극한이 존재합니다. 얘는 극한을 취해보면, 극한이 존재하니까 양쪽에 극한을 취하면 왼쪽은 입실론 상수니까 그냥 놔두고 오른쪽은 극한만 취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극한을 취해보면 리미스요렘에 의해서 얘는 안에 있는 거에 극한을 취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0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더니 쭉 왔더니 0이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실론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0이 크다 라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즉 모순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틀렸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모순이 생긴 거예요. 즉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인 겁니다. 정의역 전체에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증명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편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 꼭 이 증명이 아니더라도 증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이렉트하게 컴팩트의 정의를 써서 한 증명도 있고 증명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얘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증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사용을 하면, 사실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실이랑 더불어 또 아주 많이 사용되는 사실 하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코시 수열을 코시 수열로 보낸다 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고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on A라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XN이라는 코시 수열이 있으면 이 fxn이라는 수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시 수열이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이야 되게 거창하게 쓰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정의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증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실들은 그냥 증명을 한번 딱 보면은 그러면 거의 잊을 수 없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얘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코시 수열을 보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캐피털 N이 입실론이 있으면 캐피털 N이 있어서 스몰 m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두 수열의 n 값과 m 값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코시 수열을 보이기 위해서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 얘네들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근데 아는 것, 얘네들의 차이는 충분히 작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xn이 코시라는 걸 아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작으면 얘가 충분히 작을까? 유니폼리 컨티뉴이티를 사용을 해서 델타만큼 작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써봅시다. f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x-y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fx-fy가 입실론보다 작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또 이제 xn이라는 게 코시 수열이니까 우리가 n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어서 자연수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러면 xn과 xm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 xn과 xm의 차이가 작거나 같으면 함수값을 취해놓으면 입실론보다 작겠지.
함수값을 취해보면 이 함수값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겠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항상 쓰고 나서는 내가 그 정의를 만족하는 모든 컨디션들이 다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적당히 우리가 n을 잡아서 n과 m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이 중간에 xn과 xm의 차이는 코시니까 적당한 수만큼 작아지고, 유니폼 컨티뉴티를 이용해서 얘가 작으면 얘가 작다고, 동시에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fxn과 fxm도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코시 수열의 정의를 만족을 하는 거죠. 결론. 따라서 fxn이라는 수열은 코시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요. 자, 다들 예제들이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니폼 컨티뉴티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우리가 적분 얘기할 때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잘 각 잡고 따라오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예제를 두 가지만 한번 봅시다. 하나는 뭐 숙제로 하죠. 뭐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x분의 1 0에서 조회가 안 되니까 라고 합시다. 이 함수 우리 그릴 수 있어요. 이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함수잖아요.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아닐 것 같네. 왜냐면 여기서 가까우면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여기서 똑같이 가까우면 함수값의 차이가 엄청 커질 거잖아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어스를 우선 체크를 할 때 직관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물론 이런 함수 말고 다른 함수들도 있어요. 자, 이 함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 라는 걸 한번,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 라는 걸 보여보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를 사용해서도 한번 보여보고, 그 다음에 또 동치 조건을 사용해서도 보여보고, 훨씬 더 쉽게도 한번 보여봅시다. 워낙 중요한 함수라 그냥 한번 3번 다 보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 라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 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얘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셋 중에 한 증명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로 할 때는.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니까 만약에 입실론이 1이면 델타가 존재하겠습니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정의를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렇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모순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델타가 뭐 x, y가 충분히 가까우면 델타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델타는 좀 작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델타가 뭐 0에서 1 사이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x랑 y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랑 fy의 거리가 항상 1보다 작게 만드는 델타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유니폼 컨티뉴어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포인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적당히 찾으면 돼요. x는 가깝게 찾으니까 그냥 넉넉하게 찾을 겁니다. 뭐 10분의 델타. 그러면 델타분의 10. 오케이. 그 다음에 y를 11분의 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차이는 델타보다 당연히 작잖아요. 110분의 1 델타인가? 해보죠 뭐. x-y는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니까 110분의 델타죠. 이거 정확한 값은 필요가 없어요. 델타보다 작고 함수값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입실론인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 그 역을 취하면 이거고, 얘도 fy, y분의 1을 생각을 하면 델타분의 11이니까 델타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근데 델타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1보다 크네.
모순이 생겼습니다. 즉,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라고 하자. 그러면 델타가 이 조건을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x, y 이렇게 찾았더니 거리는 델타보다 작은데 함수값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크잖아. 그래서 모순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증명이었어요. 증명 물론 요일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더 해봅시다. 자, 두 번째 프루프를 한번 봐봅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동치 조건 중에서 이런 식의 동치 조건을 써도 되지만 그냥 두 수열만 찾으면 돼요. 수열의 차이의 극한은 0인데 함수값의 차이는 0으로 안 가는 이런 걸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입실론이랑 수열 찾으면 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지? xn을 그냥 넉넉하게 예를 들어 뭐 n분의 1 yn은 역시 마찬가지로 n분의 1보다 조금 작은 것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이거 당연히 차이 0으로 가겠죠. xn과 yn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10n분의 1 빼기 11n분의 1이니까 저거랑 똑같네. 110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인가? 얘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극한은 0인 거예요. 그렇긴 한데 함수값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함수값의 차이는 10n 빼기 11n이니까 n이잖아요.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다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실론을 1로 잡으면 xn과 yn의 함수값의 차이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모든 n에 대해서 그렇긴 한데 xn과 yn의 차이 그 자체는 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거예요. A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겁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면 코시를 코시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을 찾으면 되냐? 이 아래가 만족하지 않으면 보이면 돼요. xn은 코시인데 fxn이 코시가 아닌 수열을 하나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지? n분의 1은 코시인데 역을 취해서 n은 코시가 아니네. 딱 봐도 그렇죠. 자, xn을 n분의 1이라고 놔요. 그러면 xn은 코시인데 맞죠? 코시 수열이죠. 수렴하니까. 하지만 fxn은 이거 n이잖아요. 이 수열은 당연히 코시가 아니죠. R에서 수렴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에요. 자, 이 얘네들이 전부 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한 그냥 동치 조건들을 잘 사용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제들을 보면 우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의를 기본적으로 볼 것, 그리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보이는 거는 정의가 훨씬 간단하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아닌 걸 보이기 위해서는 정의보다는 동치 조건들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좋다.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걸 해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보통 빠르다라는 걸 인지해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예는 그림으로만 한번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예는 역시 0부터 1까지의 sin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봅시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증명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요. 1일 때는 sin 1이고 뭐 이 값이겠지. 그 다음에 x가 점점 커지면 얘가 x분의 1은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빠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함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겠죠. 세 가지 방법으로 앞에서처럼 똑같이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맞네. 이 중간에 최대값이 나오게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택하면 얘는 0으로 가는 코시 수열이지만 함수값 취하면 코시가 아니니까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함수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x보다 좀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얘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델타를 잡으면 이쪽에서는 델타만큼 가까우면 함수값의 차이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됩니다. 물론 증명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어디서? 정의 여기를 0부터 무한대까지 다 잡아놔도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3번은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그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 대한 다양한 성질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필요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함수의 특성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부터는 미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